검찰이 의견서를 제출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는 무시해버린 채 기존의 검찰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유죄의 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 그 엉터리 판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최성해 총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것도 장소와 인물까지 특정해서 재판에서 증언을 했으나 법원 판결문에는 그 내용이 뒤바뀌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판결이 또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뒷받침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 전직 경찰 출신인 장신중님께서 페이스북에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쓰고 계신데, 자, 표창장 위조, 이걸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했다라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자에게 전해들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리셨어요. 자, 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엽이 법정에서 요구한 민간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찰이 위촉한 컴퓨터 전문가 중 검찰이 주장하는 포렌식 결과에 동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재판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포기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동양대 표창장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임정엽 판사는요, 검찰과 정경심 교수 변호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요. 어떤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냐면, 재판부는 컴퓨터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한 능력이 없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민간 컴퓨터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제출해달라. 그러면 제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하겠다. 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재판부 스스로가 컴퓨터의 활용 능력, 지식, 이게 부족함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겠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보고 판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정경심 교수 측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컴퓨터 전문가들로부터 검찰의 포렌식 결과를 완벽하게 탄핵하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완벽하게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민간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선발한 컴퓨터 전문가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검찰의 포렌식 검토 의견서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왜곡 조작한 포렌식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극우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신들하고 생각이 비슷해 보이는 다수의 컴퓨터 전문가를 섭외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정치 성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입증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은 검찰의 너무나 비과학적인 주장에 차마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임정엽 재판부. 그러나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는 무시해버린 채 기존의 검찰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유죄의 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재판부가 전문가 의견서를 대충이라도 훑어봤다면 컴퓨터 지식 여하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의견서를 아예 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예상을 넘어서는 결과에 의아해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재판을 통틀어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제출한 쪽이 패소를 하고 무시한 쪽이 승소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재판 이전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인가요?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과 기자들은 이 임정엽이 요구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서를 당연히 검찰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법원이 밝히지 않는 이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상 밀실 재판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최성애의 증언조차 180도 뒤집은 가짜 판결문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단 한 줄도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이 정경심 교수가 처한 암담한 언론 환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무죄의 증거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묻지마 유죄를 선고할 개연성을 웅변하며 항소심도 별반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아무리 무죄의 증거를 제시를 해도 항소심에 가서도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임정엽은 하수인에 불과하다. 정경심 교수를 비롯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재판의 진짜 배우는 윤석열과 야합한 적폐 김명수라는 확신 때문이다. 장신중님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전략을 바꿔야 한다. 모든 것을 법정에서 따지고 바로잡는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정면 대응을 불사해야 한다. 변호인들이 직접 나서서 편파적 재판과 최성애의 증언 조작으로 대표되는 가짜 판결 내용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하는 극단적 대응으로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슈화하는 것만이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부담이 크겠지만 지금과 같은 신사적 대처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대응 방법의 대대적 변화를 희망하며 결단코 법원의 선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판결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져 버렸어요. 자,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는 컴퓨터 지식이 없으니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보내라. 양측 다. 그럼 우린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정경심 교수 측은 검찰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만들어서 법정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표창장 위조. 검찰이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장신중 님이 검찰 내부 사람에게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법리 다툼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임정엽 판사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이 재판 뒤에는 윤석열과 야합한 적폐 김명수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전략을 바꿔야 된다. 편파적 재판, 최성애의 증언 조작, 이런 가짜 판결 내용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하라. 이렇게 해서 언론전을 펼쳐야 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판을 풀어나간다. 이건 많은 변호사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판사의 심기를 건드리는 짓을 한다? 재판에 도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재판은 그렇게 해야 된다. 여론을 형성시키고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싸우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 법원의 선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절대 동의합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 임정엽 판사와 그 일당들 최성애의 증언을 뒤집어버리고
표창장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도 묵살해버리고 그리고 5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만들어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 선고를 때렸어요. 그 다음에 이놈들이 한 짓이 뭐냐? 4년 선고 땅땅 때린 다음에 정경심 교수에게 심정을 물어봐요. 기분이 어떠냐? 어이, 정경심이 징역 4년 두드려 맞았는데 느낌이 어때? 매콤하니? 어떠니? 이것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냐 이씨? 이 사람입니까 얘네들이? 이들이 판사라고요? 이들이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리려는 세력들을 처참히 밟아줌으로써 생각도 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우리의 기득권을 건드릴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법의 수호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싸워야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고소 고발을 하면서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론 플레이를 해야만 됩니다. 판사들이, 검사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몰고 가지 못하도록 억지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신호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 동의합니다.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들 마음대로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가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나가야 됩니다.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엉뚱한 판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의 가족들 곁을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 곁에 함께 있다. 이걸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